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화법 2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8쪽, 학습지 75쪽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선거의 의미, 그 다음에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 특히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뭔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 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잘 공부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거구 제도, 소선거구 제도와 중대선거구 제도, 이런 선거구 제도와 그 다음에 대표 결정 방식. 다시 말해서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 자, 이런 제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거제도,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거의 의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의미를 보면은 선거는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뭘로? 자, 선거라는 게 뭘로? 그쵸? 바로 투표로 뽑는 행위를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바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행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거가 가지는 기능을 보면, 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거. 자,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자, 바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서 교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자,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어떤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선거를 통해서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론, 그렇죠. 자,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거. 선거를 통해서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권의식이 높아진다. 자, 이런 기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두 번째로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면 누구나, 자, 이 누구나라는 말이 중요하죠. 선거권을 부여받는 거. 자, 재산이나 교육 수준, 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받는 원칙이 바로 보통선거 원칙이죠. 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죠. 자, 바로 제한선거가 되겠습니다. 제한선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원칙. 자, 누구는 한 표 주고 누구는 두 표 주면 안 되겠죠? 자,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거. 누구에게는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그 표의 가치를 주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표의 등가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표의 등가성이란 말이 나오면은 표는 한 표의 가치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등가, 값어치가 같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원칙은 바로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표의 등가성과 관련 있는 원칙은 평등선거의 원칙. 자, 반대말은 누구는 한 표 주고 누구는 두 표 주고 하면 안 되겠죠. 차등선거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은 바로 자, 뭘까요? 자, 바로 직접 선거의 원칙이 되겠죠. 반대말은 대리 선거가 되겠습니다. 간접 선거가 아닌 대리 선거가 되겠네요. 반대 개념은 대리 선거. 그 다음에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
자, 이러한 비밀이 보장돼야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바로 비밀 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되는 개념은 공개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 표의 등가성이란 말이 나오네요. 표의 등가성. 자, 평등 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바로 표의 등가성이란 말은 평등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선거 결과에 동등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원리를 얘기한다. 자, 1인 1표 제도에서 그런 한 표의 가치가 비슷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제도. 자, 선거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이다. 자, 이렇게 지역적 단위인데 이 지역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는 선거구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역 대표제라는 개념과 선거구 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를 보면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이 선출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 명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 자, 이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 지역 대표제라는 말이 있죠. 지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현대 사회에 들어와 다원화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정하기 어렵고 의회의 전문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요즘은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자, 이거를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자, 먼저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인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뭘까요? 소선거구제는 한 명을 선출하는 거니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제도와 연결이 되냐면 다수 대표제. 다수 득표를 한 사람만이 대표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다수 대표제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소수 득표를 받은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소수 대표제와 결합될 수 있다라는 점. 특징을 보면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정당의 의원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양당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당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다당제를 촉진한다. 다당제라는 건 여러 정당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러 정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선거구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가 넓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에게 유리한 것이 중대선거구제다. 그 다음에 장점을 보면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전국 안정에 유리하다. 양당제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쉽다. 그다음에 한 선거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단속이 편리한 점에 비해서 단점으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죽음표. 여러 후보자 중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그 당선된 사람 외에 다른 표들은 다 사표가 되겠죠. 이런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여 양당제를
심하다는 점, 그 다음에 양당제를 촉진해서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여 소수당이나 신인 정치인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라는 점, 이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보면 여러 후보자 중 2인 이상이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서 다양한 사람이 나오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이 이루어질 때는 전국이 불안정해진다는 거. 한 선거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다음에 선거구당 후보자가 많아서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은 단점으로 둘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10만 표를 받고 당선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2만 표만 받고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상 24번째 디딤 정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